안녕하세요.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시험을 특히 행정학을 좀 알아야 된다 하는 측면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출제 유형을 10가지 정도로 분류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론을 공부하시고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알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제가 강의를 해보면 의외로 객관식 문제 푸는 요령을 잘 모르는 시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지피지기.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마 국어, 한국사, 영어는 나름 익숙하다. 왜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과목이죠. 네. 자, 그런데 행정법의 경우는 좀 생소해요. 왜요? 중고등학교 때 안 했던 과목이니까. 예. 근데 리갈 마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법의 생명은 로직, 논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물론 행정법이 쉽지만은 않아요. 예.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생소한데 행정학의 경우 특히 논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른바 종합응용과학 또는 종합응용학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합응용과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역사, 철학 다양한 분야가 모여서 이제 행정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구성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초 이론은 보통 이제 총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20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일부 시험의 경우는 25문항도 있어요. 예. 보통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아까 이제 종합응용과학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1편의 경우는 경제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뭐 국민 경제 3대 과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도 섞여 있지만 경제 부분이 좀 많고 2편 정책론의 경우도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주로 이쪽은 정치 파트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엘리트론, 다원주의론 뭐 이런 거 정치 파트가 좀 많고요. 조직론이 문항수가 제일 많습니다. 한 4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이쪽은 주로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 많죠. 요거를 이제 경영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조직관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관리론. 그 다음에 인사행정 같은 경우는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국가 공무원 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쪽부터 법령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주로. 재무행정의 경우 역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역시 법령 부분이 많고요. 행정 환류가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한 0.5문항 그러니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지방행정의 경우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가직의 경우는 지방행정이 안 나오고 지방직의 경우는 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평균적으로 2문항에서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법령이 제일 많아요. 지방자치법부터 시작을 해서 법령 부분이 가장 많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앞서 지피직이면 백전불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안업체에서 해커를 고용한다 그러죠. 왜요? 뚫어본 사람이 맞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왜 실패를 하는가? 그러니까 불합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합격할 수 있겠죠. 예. 자, 계획은 늘 거창하죠. 작심삼일. 예. 자,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제 강의만 주로 듣는 분들이 있는데, 예. 복습을 하셔야 된다. 에밍하우스라는 학자가 이른바 이제 망각곡선,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학은 잘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교육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습을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도 그런 애 둘 있는데 공부 좀 하라 그러면 공부했대요. 학원 갔다 왔다 이거죠.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배웠으면 그걸 익혀야 되는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강의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앉아서 꾸준하게 습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꾸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좋은 게, 저는 기본 이론 강의에서 문제를 웬만하면 많이 풀어드려요. 예. 그래서 아마 기본 이론 강의에서 푸는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웬만큼 점수가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남만큼 해서는 남보다 잘할 수 없다. 흔히 불광불급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싫든 좋든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만큼 해서는 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야말로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마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피지기. 예.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라는 자원도 한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을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 보는 게 좋은 거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면 두 번보다 세 번이 좋아요. 무슨 말이냐, 본인은 이해를 하겠다라고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속도를 높여서 두 번,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세 번. 그러니까 결론을 내줄게요. 결론을. 행정학 전공자를 포함해서 사회과학 전공자는 기본적으로 3회독. 나는 사회과학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5회독. 근데 여기서 잠깐, 아마 저 말고도 회독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쓸 텐데, 회독이라는 거는 기본서를 글자 하나 안 빼고 다 읽는 거를 회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자, 일단은 지금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듣죠. 2달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걸 한번 안 빠지고 계속 들으면 1회독을 한 거예요. 됐죠? 또 수업을 들어요. 2회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이용해서 또 한 번 들었어요. 3회독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독이라는 게 기본서를 글자 하나 안 빼고 다 읽는 걸 회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저는 기본 이론 강의는 교재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강의를 중심으로 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꼭 부탁을 드릴 텐데, 자, 잘 들으세요. 1회독은 1회도 될래나 싶을 정도로 빨리 가세요. 1회독에서 너무 시간 끌지 마세요. 자, 2회독을 하면, 잘 들으세요. 용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2회독제는.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 대표관료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들려요. 3회독부터는 서서히 개념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4회독부터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 수업을 들으니까 그냥 진도대로 쫓아오시면 되고, 동영상이 완강이 됐을 때, 특히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완강이 됐을 때 1강부터 끝강까지 1회도 될려나 싶을 정도로 빨리 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1회독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1회독 같은 경우는 뒤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완강이 됐을 때
1강부터 끝강까지 그냥 쭉 달리시면 돼요. 뒤로 가시면 안 되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가, 불합격하는가를 알아봤으니까, 아까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있죠? 그거 잠깐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말 그대로 망각곡선, 학습을 하고 나서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돼서 하루만 지나도 70% 이상 망각을 하고요. 한 달이 지나면 대략 80% 이상 망각을 한다. 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20대 80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100을 공부했을 때 나중에 기억 남는 거 얼마? 20%만 기억이 남는다. 그러면 만약에 요거만 공부하면 거기서 또 20%만 기억이 남겠죠. 이해됐죠? 예, 그러면 결국 에빙하우스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습, 아까 이제 습이 중요하다 그랬죠. 학도 중요하지만 습이 중요하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것과 같고 가장 효과적인 기억 방법은 사회주기 복습법이다. 그러니까 사회주기 복습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공부하자마자 바로 이제 복습을 하고요. 예. 하루 지나서 복습을 하고 일주일 후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작할 때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 하고 나서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런데 20대 80의 법칙은 들어보셨죠? 이것도 못 들어봤어요? 예. 자, 파레토라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이탈리아의 상위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나머지 80%가 2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를 발견해요. 근데 이게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시험도 그래요. 시험도 그런데 요즘에는 원래 파레토는 20대 80 법칙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10대 90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양극화가 심화돼서 상위 10%가 9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0%가 10%를 소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따 얘기하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20대 80이라 그랬죠. 예.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20, 6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60% 그러니까 20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문항이죠. 예. 뭐 이게 혹시 함정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됐죠? 예. 요 20%는 공부를 좀 하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새 이제 정치 쪽에서 논란이 좀 많은데, 예. 그러니까 변별력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경쟁 체제니까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떨어뜨리려고 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난도 조절을 위한 20%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체감적으로 보는 거는 실제로는 한 10대 90 정도 돼요. 한 10% 20문항 기준으로 2문제 정도는 되게 어렵고 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운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되게 쉽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투트랙 전략. 예. 자, 기본서 한번 보실까요? 예. 두 권으로 돼 있죠.
예. 두꺼운 게 뭐예요? 필수. 필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 공부 시간을 100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필수 편의 경우는 한 80%에서 90% 정도를 시간을 할애하시면 되고요. 쉬마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언급을 할 텐데 그거는 한 살짝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쉬마는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커리큘럼 그대로 쫓아오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이른바 수험 행정학의 최적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0%는 매년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매년 고정적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이론 강의, 즉 기본서의 필수편하고 그다음에 법령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뒷부분의 경우 법령이 한 몇 문제가 나오냐면 결론적으로 한 20문항 기준으로 5문제 정도가 법이 나와요. 5문항 정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법령 특강을 공부하시면 법령 문제는 의외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학의 경우는 판례가 안 나와요. 판례가 나오면 이미 그건 행정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인데 국무총리로 쓱 넣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예. 그 다음에 심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서 심화편.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접근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만점 방지용 문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요거는 동형 문풀인데 저는 이거를 제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23년 대비 동형 문풀에서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라는 거를 강의를 했어요. 예. 이번 지방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문제를 내가 맞춰줬거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알 거다. 근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24년 대비해서 동형 문풀에서도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동형 문풀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나 2문제 정도를 잡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커리큘럼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